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그것을 기념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느낀 점을 생각해서 기록하고 그런 걸 하는데요. 기존에 썼던 글이 있어서 끝까지 보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미국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는 즉 그것이 고점이다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고점이니까 팔아라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개미가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시기면 약간의 버블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제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아직도 투자가 도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투자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했을 때 저는 돈 넣고 돈 먹는 게 아니다 라고 항상 말합니다. 돈 하나를 넣어서 돈을 두 개로 만드는 게임이 아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투자란 무엇인가? 희소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개념이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제3자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똑같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투자가 돈 넣고 돈 먹는 게임인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 희소한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상이 바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돈을 넣어서 그게 불어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희소한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데요. 화폐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성질을 가진 자산이며 이에 반대되는 자산을 소유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상 내 구매력이 강력해지는 효과를 얻는 것을 기반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불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죠. 대중들이 모였을 때 나는 그곳을 가지 않는다. 리스크가 사라지면 그게 가장 무서운 시장이다. 제 투자 신념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중은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이 되면 모두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이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코로나 때 이후로 사상 최대치로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니까 시끄러우니까 대중들이 거기에서 뛰어드는 거죠.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이 되니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대중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일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과 투자는 그렇습니다. 탕후루 기억나십니까? 탕후루. 뉴스 기사를 몇 개 보겠습니다. 그 많던 탕후루 가게가 어디로 갔나? 폐업까지 평균 3년채 안 걸렸다. 짧은 사업이었다. 탕후루 가게 1년 새 40% 줄었다. 반짝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안 팔릴 수가 있나? 탕후루 가게 결국 터질 게 터졌다. 탕후루라는 게 유행을 타면서 동네란 동네에는 모두 탕후루 가게가 생겨났고 심지어 탕후루 가게 그 옆에 바로 탕후루 가게가 또 생겨나는 그런 현장도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탕후루가 팔리니 이에 따라 대중들은 탕후루 가게를 오픈하기 바빴죠. 이때 리스크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탕후루 가게를 창업한 사람은 알아요. 대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엑시트하고 나와야 되는 것을. 지금 미국 주식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죠.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 서학개미 미국 주식 더 오른다. 여기에 베팅해서 3조를 순매수했다. 파월은 고평가라고 하고 있고 월가는 더 오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들이 미국 주식에 모이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충분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죠. 끈질긴 사람은 소수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5년, 6년 정도 하고 저축도 빡세게 하고 투자도 빡세게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 보겠다. 열심히 살아 보겠다. 어느 시험에 통과를 해 보겠다.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지만 이내 그 목표는 단기간 안에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 목표를 꾸준히 잘 이룬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뭘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은 어쨌든 서민들 중에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 누구나 30대 초반 정도에는 9억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32살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제가 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저축을 좀 더 하고 투자에 대한 신념을 약간만, 남들보다 약간만 더 갖추었을 뿐이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 투자에 대한 신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그 정도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을 뿐인데 어쨌든 제가 9억이라는 자산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남들도 다 할 수 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2-3년 이상 한결같이 끌고 가면서 하루하루 같은 노력을 반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동 하나로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고 2-3 년은 둘째치고 2-3 달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노력으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네 번째죠. 남들만큼 노력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대가 넘어서 내가 돈이 없는 것은 본인의 탓이다. 그저 그런 노력을 했고 남들 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결과도 그럴 것이다. 진짜 남들과 다르게 이 악물고 전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지만 투자하는 거를 다 떠나서 모든 것이 이 진리를 통해서 결정난다. 다섯 번째로 내 계좌는 언젠간 박살이 난다. 항상 오르는 것도 없고 항상 내리는 것도 없고 자산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계좌는 언젠간 반토막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알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섭냐? 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사실은 하락장을 2번 정도 겪었고 상승장도 한 2번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하락장을 대비를 하고 있고 하락장이 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대응을 할 뿐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지속할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죠. 화폐 가치 하락에 맞서지 않는다. 저는 주기적으로 제 자신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 주식이 비싸지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이 비싸지면 매도를 하고 주식이 싸지면 매수를 해라. 그거를 반복하면 돈을 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비싼 구간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왜 팔아야 됩니까? 이거를.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팔아야 되나? 화폐를 자산으로 바꿨는데 이 자산이 비싸졌다 해가지고 이 자산을 왜 다시 화폐로 바꿔야 되지? 화폐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텐데 이걸 왜 화폐로 바꿔야 되지? 화폐로 바꿨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지금 잠깐은 이 자산이 고평가여서 조금 비싼 구간에 와서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10년, 20년 길게 본다면 과연 이 가격이 미래에도 비싼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화폐는 10년 뒤에는 100% 확률로 싸질 텐데 지금의 가격보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화폐로 바꿔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락장일 때는 화폐 비중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저의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현금 비중이라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0% 확률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 현금이라는 것인데 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일정 비율을 남기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이 왔을 때 충분히 화폐를 다 소진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가 현금 비중이라는 거를 지켜가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저는 하락장이 오면 현금을 100% 소진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중들과 멀어지는 연습을 한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중들과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했던 연습 방법은 운전을 할 때 누가 끼어들거나 누가 빠른 속도로 나를 추월하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해도 저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험악하게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운전대 잡은 입장으로서는 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때 욕을 하지 않는 습관을 좀 들이고 제가 화가 나도 그 화를 좀 참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럴듯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행동이 나올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참는 습관 그런 거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운전할 때 욕을 안 하고 화를 안 내는 그런 행동이 가장 좋더라고요.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서 매수하거나 따라가서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높은 확률로 결과가 좋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끝으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생각도 말하고 제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사실 뭐 9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자기의 신념이 굳혀지면 그게 정답인 거고 그거를 꾸준하게 밀고 나가고 자기를 믿고 어디에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